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과 개인 택시, 개인 택시와 대리운전에 각각 어떤 장단점이 숨어 있을까요? 안전벨트 꽉 매시고 출발!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예요. 바로 대리운전과 개인 택시, 이 두 직업에서 수입과 장단점 등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의 현실과 택시운전의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이 더 나에게 적합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1부는 수입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것이 여러분 아무래도 수입이겠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선 대리운전은 하루 평균 매출이 약 10에서 1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잡으로 대리를 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 2, 30만 원도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모든 것에는 평균이 있기 마련인데 평균을 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업 대리 기사 분들 중에서 하루 약 20만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월 22일을 근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44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리운전 회사에다가 상납금 20%를 줘야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리회사 로지라든지 콜마너라든지 요즘은 티맵 대리도 있고요. 카카오 대리. 금액마다 수수료는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20%가 나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추가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계산해 본다면 매출 440만 원에서 20%인 88만 원을 뺀 352만 원에서 여기에 교통비, 식비, 탁송비, 장비 대여료 등으로 하루 약 2만 원이 추가적으로 빠집니다. 보험료도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22일 기준으로 약 44만 원, 조금 러플리하게는 50만 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결국 440만 원 매출에서 308만 원이 실수령액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돼요.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매출 대비해서 약 27%가 경비로 빠지는 구조이고요. 꾸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반면에 개인 택시는 초보자라도 서울 기준으로 제가 운영하는 이택교 분들 초보 매출의 평균을 봤더니 400에서 600, 평균적으로 5, 600, 700만 원까지는 하게 됩니다. 월 매출 대략 5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능해요. 22일 근무 기준으로요. 잘하는 분들은 월 매출 8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기에 나가는 돈은 카드 수수료 약 1.5%, 카드도 카드사마다 수수료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조합비, 가스비 등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덜 나갈 테고요. 제외한 순수익은 평균적으로 450만 원에서 약 7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고정 투자 비용에 대해서 대출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많이 빠지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내는 세금, 자동차 할부,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입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근무 형태와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리운전 먼저. 유연한 근무 시간이 장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과 따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택시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대기업 직장인 분들도 조금이라도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밤에 대리운전을 뛰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여러분 심야 운전 근무가 필수적이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와 눈비와 싸워야 됩니다. 험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여러분 길에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계속 거들으시는 분들 봤잖아요. 이분들이 다 웬만하면은 중년분들 중에서는 대리기사분들이기 때문에 콜창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기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요. 기다리는 동안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거나 밤에 어두운 곳을 걷게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존재를 하게 돼요. 특히나 남의 차를 대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큰 책임감이 따르고요.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다소 부정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대리운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몸을 안 좋아서
대리를 하기보다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술 냄새와 같은 불편한 환경에 매일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택시 한번 볼까요? 개인 택시는 산학금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에 대리기사님들도 누리는 자유로운 근무 형태 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보다는 날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게 돼요. 하지만 등록된 지역 외에서는 운행이 제한돼요. 저 같은 경우도 서울 택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을 인천까지 태우고 가서 인천 내에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차들도 서울에서 서울 가는 손님을 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리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리운전과 화물은 전국구기 때문에 내가 갔던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택시는 그게 안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초기 투자금과 경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초기 투자금과 유지비는 두 직업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대리운전 먼저. 대리운전은 여러분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과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이 가능하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 비용이 없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꼽히게 돼요. 다만 일하는 동안의 교통비나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 수입이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 반면에 개인 택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아요. 이것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로 넘어오기가 주저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22일 현재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 면허는 약 1억 1,500만 원에 달해요. 경기도는 기본 1억 5천에서 비싼 곳은 2억이 넘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차량 구매비와 등록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차량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마다 교체하게 되고 여기에 가스비나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자산으로 남는 면허가 초기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입했던 돈이 나중에 시세대로 그대로 환입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직업별로 장단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리운전과 개인 택시의 장단점을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대리운전 먼저. 대리운전의 장점은 초기 투자금이 없다라는 거. 거기다가 유연하게 근무 스케줄을 짤 수 있어서 투잡으로도 운영 가능하다라는 거. 또한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전국 어디든 연결해서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이 강점으로 꼽혀요. 또한 대리운전은 다양한 형태의 운전이 있습니다. 탁송, 핸들 포유 같은 고급된 직군들, 그리고 법인 대리, 이런 특수한 영업 형태로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하루 약 2만 보 이상을 걷기 때문에 건강이 저절로 유지돼요. 또한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의 단점은 심야 근무로 인해서 건강에 부담이 올 수가 있고요. 겨울철 추위나 날씨로 인한 악천후, 험악한 근무 환경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콜창을 주규장창 확인해야 되는 고된 대기,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매출 대비 경비 비중이 높다. 약 27%가 경비로 빠지니까요. 또한 술 냄새와 같은 불편한 환경에 매일 노출되어 있고요. 택시는 그래도 주간에 운행을 하면은 술 취한 사람이 없는데 대리운전은 항상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피로감도 있습니다. 또한 남의 차를 운전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책임감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사고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 택시의 장점을 볼까요? 개인 택시는 산학금이 없고요. 언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도 날씨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한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자산이 남게 되죠. 택시 면허라는 자산은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개인 택시도 단점이 있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모든 경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는 점. 차량은 평균 5년마다 내 돈으로 교체해야 되고요. 등록된 지역 외에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여기다가 만 61세 언더에서는 5년이 지나야지 개인 택시를 팔 수가 있어요. 지역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꼽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대리운전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시작하기가 쉽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장점이에요. 하지만 매출 대비 경비가 높고요.
대기와 같은 고된 조건, 부정적인 인식 등도 감안해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 택시는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 부담이 크지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과 함께 근무 환경이 더 나은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대리 몇 년 바짝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개인 택시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마구마구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